저는 시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시는 우리 생의 슬픔과 고통과 비극과 환멸과 심지어는 비루함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는 거죠. 이게 어디서 왔는지 그 근원에 대해서 묻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일어설 수 있는지 나한테도 묻고 세상에게도 묻고 신에게도 묻는 게 그게 좋은 시예요. 아픈 운명 때문에 몸부림치기도 하지만 오라 운명이여 나는 너를 사랑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질문을 놓지 않고 있는 시가 좋은 시예요. 여러분 소설가 한강 아시죠? 노벨문학상 수상 연설을 할 때 그 노벨문학상 수상 연설의 주제가 소설은 질문이다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장편 소설을 쓴다는 건 개인적인 삶과 맞바꿔도 좋다고 생각할 만큼 중요하고도 절실한 질문들 속으로 들어가서 머무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게 소설 쓰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의 장편 소설을 쓸 때마다 그 질문들을 견디면서 그 질문의 끝에 다다를 때 그 질문의 대답을 찾을 때가 아니라 그 질문의 끝에 다다를 때 소설을 완성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노벨상 수상 연설에서 하나하나 작품의 예를 들었어요. 채식주의자는 어떤 질문을 끝까지 밀고 간 건지, 소년이 온다는 어떤 질문을 끝까지 놓지 않았던 건지, 그리고 작별하지 않는다는 어떤 질문에 매달렸던 건지 쭉 이야기를 해요. 히라버 시가는 또 어떤 질문이었는지. 채식주의자 같은 경우에는 한 인간이 완전하게 결벽한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게 그게 가능한가? 우리는 얼마나 깊게 폭력을 거부할 수 있는가? 그걸 위해 더 이상 인간이라는 종에 속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질문이었다고 그래요. 채식주의자는. 결국 파탄 죽음에 이르는 거죠.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릴 수 있는가? 이 질문이었다고 그래요. 소년이 온다에서 붙잡고 있었던 질문은 5월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소설을 쓰기 위해서 한강은 그 5.18 광주민중항쟁 관련된 자료를 다 읽었대요. 다 읽고 난 뒤에 내린 결론은 못 쓰겠다였대요. 그런데 어느 해 5월 망월동에 가서 묘지 앞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가만히 눈을 감고 있었는데 뭔가가 어떤 따뜻한 기운 같은 거, 밝고 환한 따뜻한 기운이 자기 몸 안으로, 눈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느낌을 받았대요. 이거 5월 광주에 그 희생되었던 영혼들이 한강의 안으로 들어가는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인도의 여성 작가 아룬다티 로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작가들은 자기가 산과 강을 선택해서 그 산과 강에 대한 이야기를 작품으로 쓴다라고 생각하는데 산과 강이 작가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작가가 이야기를 선택해서 작품을 쓰는 게 아니라 이야기가 작가를 선택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엄청난 작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4.3 때 죽은 영혼들이 현경을 선택해서 순인삼천을 쓰게 한단 말이죠. 5월 광주항쟁으로 희생되었던 그 영혼들이 그 어떤 환한 따뜻한 기운이 눈 안으로 몸 안으로 쫙 들어오는 걸 느꼈다. 그 영혼들이 한강을 선택하는 과정이었다고 저는 봐요. 나중에 그 소설의 소년이 온다라는 소설의 주인공 동호 그 가족들을 찾아갔을 때 그냥 대충 쓰려면 쓰지 말고 쓰려면 제대로 쓰든지 그렇게 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끝까지 남아 있으면서 괴로워하던 사람들이 쓴 글 이런 거 읽으면서 써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소설을 썼다고 저는 생각해요. 작별하지 않는다 같은 소설도 그런 선택의 과정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노벨문학상 수상 연설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학살에서 살아남은 뒤 사랑하는 사람의 뼈 한 조각이라도 찾아내서 장례를 치르고자 싸워온 사람, 애도를 종결하지 않는 사람, 고통을 품고 망각에 맞서는 사람, 작별하지 않는 사람, 평생에 걸쳐서 고통과 사랑이 같은 밀도와 온도로 끓고 있던 그녀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가,
얼마나 사랑해야 끝내 인간으로 남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붙잡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녀라고 하는 건 이 소설의 주인공의 어머니인데요. 그러니까 열 몇 살 때 1948년 11월 친척집에 갔다가 심부름 갔다가 오니까 엄마, 아빠 막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위에 눈이 내렸어요. 어떤 게 어머니고 어떤 게 아버지인지 몰라서 막 그 쌓인 눈을 손으로 막 헤치던 그 손끝에 닿던 그 차가운 감각들을 소설로 표현하면서 동생이 안 보여서 그 동생이 어디로 갔나 하다가 혹시 몰라서 집으로 가보니까 마당에 피투성이 된 동생이 쓰러져 있는데 그 동생을 안고 친척집으로 가서 피를 너무 많이 흘린 것 때문에 죽을까 봐서 손가락을 깨물어서 뚝뚝 떨어지는 피를 입에 넣어줬더니 오물오물 이렇게 받아먹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치매가 걸렸어요. 치매가 걸렸는데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밤중에 딸의 방으로 건너와서 자고 있는 딸 입에다 손가락을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래서 딸이 깜짝 놀라가지고 엄마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데 엄마가 그 딸을 크게 안으면서 살려줍소, 도와줍소 하면서 부르짖는 거죠. 13살 때 어린 동생이 죽어가는 것 때문에 그 살려달라고 사무치게 외치던 그게 치매가 걸린 상태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고통과 사랑이 같은 밀도와 온도로 끓고 있던 그 어머니, 예? 그래 작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작별을 하냐.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사랑해야 끝내 인간으로 남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처절한 질문을 끌어안고 소설로 형상화했기 때문에 이런 작품들이 노벨 문학상을 받는 거예요. 노벨위원회에서 노벨상 수상 이유를 3가지로 말을 했어요.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 인간의 그 나약해진 모습을 이렇게 시적인 문체로 표현한 정말 훌륭한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동시대 다른 나라 작가들의 작품보다도 훨씬 뛰어납니다. 우리나라 문학이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한강과 같은 이런 작품을 쓸 수 있는 작가들이 우리나라에 더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문학의 수준이에요. 우리가 참으로 치열한 역사를 살았거든요. 참으로 아픈 역사를 살았는데 그 아픈 역사, 치열한 역사를 작가들이 그대로 끌어안고 작품을 썼어요. 근현대사를 통해서 식민지와 전쟁과 분단과 독재와 산업화, 이 비인간화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이 모든 것들을 치열하게 온몸으로 맞서면서 치열하게 살아오고 글로 써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학이 수준이 세계적인 거예요. 이런 질문하는 소설, 질문하는 시, 질문하는 문학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내가 이렇게 억세고 거칠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부드럽고 민감하고 다정한 사람이 되었어. 이렇게 말하는 건 어렵죠?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시인이에요. 살면서 그냥 머리가 뽀개질 것 같아. 너무 힘들어. 고뇌 때문에 살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그 깊은 고뇌가 내 영혼을 인간답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시인이에요.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고통스러운 속에서 상처받으며 살지만 그 속에서 내가 더 어떻게 인간다운 사람이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함께 하자. 문학은 우리에게 그런 말을 건네는 장르입니다.